좌측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최초로 공개된 초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우수한 측면 기동 능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엔 한국이 현무5를 공개했다며 충격적인 정부의 인터뷰를 입수한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발칵 뒤집어졌으며 곧장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7개만큼 높고 엄청 커다란 무거운 무언가가 음속 10배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고. 중국은 이 미사일이 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큰 괴물 미사일 현무5는 세계 최강이라고 외치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5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한국의 국방 기술인 이 미사일은 세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현무6는 또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건지, 한국의 국방 기술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지금, 그 충격적인 위력과 세계를 뒤흔든 파장, 그 흥미진진한 사연을 여기 한 외국인 국방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페르디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석 전문가로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죠. 며칠 전 에두아르 하원 의원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주시면서 한국에 가서 새로 개발된 미사일을 알아보고 오라며 특명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도 자국을 방어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요. 저의 몸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이번 특명은 흔히 말하는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이 미사일의 이름은 현무5였으며 아주 큰 덩어리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행 가방에 짐을 싸면서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무5는 다른 미사일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발전했다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국가들이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게 미리 방어할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이 왜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국과 가까이에 있는 북한을 떠올렸습니다. 요즘엔 오물풍선도 자주 한국으로 보내면서 협박을 일삼는 북한을 두고 어쩌면 현무5는 감히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노트북을 켜서 한국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아주 많은 일들을 겪어왔으며 오랜 세월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고 마지막에 한민족이 둘로 갈라지면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졌죠. 서로 다른 이념으로 자국을 지키려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의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무5 관련 기사를 클릭했어요. 읽을수록 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정말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 괴물 미사일은 무려 코끼리 90마리의 힘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상상도 못할 그 엄청난 힘이 현무5 하나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단거리 미사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대단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미사일이라는 거죠. 추가 정보를 찾아보자 한국이 통합화력지원함이라는 특별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대규모 함정은 현무2와 현무5 미사일 모두를 탑재할 수 있는 마치 바다 위의 요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미사일을 배에 싣고 다니면 공격력은 물론 그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방어를 가능케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었죠. 이 글을 읽고 저는 한국의 전략은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서 사서 사용했는데 지금의 한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주목할 만큼 가장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나라에 한국이 강하다고 알리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도 많은 생각들은 계속해서 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큰 임무가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현무5를 보고 전 세계 나라들에게 경각심을 얼마만큼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긴 비행을 끝으로 알리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꼭 한 가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방법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이라기보다 복합 문화의 공간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멋진 곳도 있었고 전망대라는 곳도 있었으며 정말로 화려하고 쾌적한 공항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온 건데 한국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저의 코로 들어오는 공기는 뭐랄까 맑고 쾌적했어요. 택시를 타고 번역기를 통해 호텔 주소가 입력된 저의 폰을 기사님께 보여드리고 인천을 지나서 서울로 달리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정말로 깜짝 놀라웠어요. 저의 두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아름다우면서 높은 고층들이 즐비해 있고 도시의 에너지는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거리에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모두가 화려했죠. 음식의 거리를 지날 때 그 맛있는 냄새는 저의 코를 자극했고 저의 배에선 배고프다며 꼬르륵 요동을 쳤습니다. 먼저 호텔로 들어와서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넓고 아늑했죠.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후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내일이면 저는 세계에서 강력한 현무 파이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권력과 안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지 무척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강력한 미사일을 만듦과 동시에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저의 임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은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거든요. 그 미사일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은 스스로 지킬 준비가 돼 있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단어를 봤을 땐 무섭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한국은 겁주려는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지키려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방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위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숙제고요. 저는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큰 책임을 꼭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일이면 현무 파이브를 보게 될 건데 거기서 한국 국방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도 나눌 거고 한국이 왜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K-팝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강한 힘과 지혜를 보고 배워나가는 나라, 아무도 싸움을 걸려고 하지 않는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날이 찾아왔고 큰 미사일을 바라보는 저는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그야말로 충격이었고 실물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신형 현무 파이브는 길이 20m, 직경 약 1.6m에 탄두 중량 8톤, 발사 중량 36톤 대형 미사일입니다. 일단 추진체의 추력이 무려 75톤 포스에 달하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이스칸데르의 길이가 7.3m, 탄두 중량 500kg, 발사 중량 36톤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 파이브는 일반적인 전술탄도 미사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비교될 만하니까요. 가장 유사한 재원으로 비교가 되는 미국의 미니트맨 3는 길이 18.2m, 직경 1.7m, 발사 중량 35.3톤으로 현무 파이브와 비슷한 크기와 중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소개하는 한국군의 광기는 주변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충분했어요. 그리고 현무 파이브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 집단과 맞서기 위해 피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기술을 개발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똑똑하게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미사일 시연 후에 저는 각국에서 온 다른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거기엔 각국에서 모여들어온 중요한 인물들로 가득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들은 이 미사일에 대하여 상당히 기뻐하는 듯 흥분해 있었죠. 그러면서 한국이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며 말을 이어가다가 중국 전문가가 말을 했어요. 갑자기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면서 한국이 싸움을 걸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어댔습니다.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한국은 자기들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요. 중국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가면서 한국은 핵폭탄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건 중국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기술력의 발전 과정이 녹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중국은 현무5의 성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그리 큰 위협이 되질 못할 거라고요. 한 중국 매체에서는 현무5 무게가 중국의 둥펑 미사일의 26의 1.5배인 사거리 800km라는 기사까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두는 전력적인 무기이며 한국의 장거리 타격 역량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며 아주 작은 나라가 고강도 전면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종교는 인민의 편이라고 하면서 왜 이제 와선 공산당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처럼 가질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분위기는 단순히 이러는 게 미사일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사람들을 바라봤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사람, 걱정스러워하며 두려움과 서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해보려고 하고 있을 때 한국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한국인은 우리의 미사일은 그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절대로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인의 말이 믿어졌고 한국인의 말에서 한국에겐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누굴 겁주려는 게 아니고 그저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요. 한국은 위협을 분명 느꼈고 그래서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막강한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중국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겁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깊이 생각을 했어요. 왜 나라가 강해지면 약한 다른 나라들을 위협을 할까요? 그리고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장벽을 넘어서 다른 각국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힘에 대해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는 끝났고 각국의 사람들은 회의실을 나가면서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전문가가 된다는 건 단순히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말을 온전히 바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자리를 떠나면서 확실한 건 이 현무5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아주 강한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의 말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때론 어렵고 복잡하지만 언제나 모든 입장을 이해하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군기지를 나올 때 캄캄한 저녁쯤이었어요. 하루 종일 받아들인 정보들로 머리가 무척 복잡했지만 현무5 미사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또한 회의실에서 담대하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한국인의 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아까 회의실에서 담대하게 의사를 표현했던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름 있는 김종철 전문가였어요. 종철 씨는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면 어떻냐고 제의를 했고, 현지인 도움이 필요했던 저는 정말 고마워서 선뜻 좋다고 하곤 김종철 씨와 저는 작은 삼겹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지글지글 굽는 삼겹살 냄새는 지금도 생생하게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처음으로 느꼈던 뇌를 자극하며 입맛을 돋구는 냄새는 침을 꼴딱 삼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서 서로 미소를 지으며 종철 씨가 먼저 저를 부르며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을 건넸어요. 오늘 각국에서 와서 발표한 걸 어떻게 봤냐고 물었죠. 일단 받은 소주를 마셨는데 비어있던 저의 목으로 따뜻한 한국의 소주는 그야말로 꿀물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현무5는 정말 대단한 무기예요.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궁금해요 라고 물었어요. 종철 씨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선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식당을 둘러봤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고기를 먹으며 소주를 마시며 즐겁게 건배를 하고 있었고 다른 연인은 서로 먹여주며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다들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군요. 라고 대답을 하자 김종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염원하듯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언제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라며 말을 하는데 따뜻하고 정겨운 식당에서 갑자기 저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북한 때문인가요? 하고 물었는데 종철 씨는 북한 때문만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어가며 한국은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때 종철 씨의 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고 종철 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오는 종철 씨의 얼굴은 무척 창백해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종철 씨는 북한이 또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날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벌써 26번째라고 종철 씨는 속삭이며 말을 했어요. 듣고 있는 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자 종철 씨는 현무5가 공개되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생각했죠. 북한은 중국을 의지하고 중국의 힘에 저렇게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물었죠. 종철 씨는 이런 도발을 그냥 넘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없다며 이게 바로 한국이 현무5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스스로가 방어하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예전처럼 계속 당하고 말 거예요. 종철 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종철 씨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맞아요. 이 미사일은 한국인의 영혼을 갈아넣어 기술을 개발하여 보여주는 강하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건들지도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의 무기이고 메시지 맞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무5가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이유의 진짜 의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마치 숨막히는 게임 같은 이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익어가는 고기와 소주를 마시며 한국과 종철 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종철 씨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힘의 권력과 도발 사이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현무5는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이죠.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거든요. 중국 매체 바이두에서 저 크기의 미사일이 어떻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둥평 31과 동일한데 단거리라고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을 거니까요. 중국 전문가들도 실물이 공개된 이후 중국 ICBM 둥평 31과 유사한 크기의 사거리 5.000km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 군 당국은 향후 탄두부의 구성을 현재보다 더욱 개선하여 현무5의 폭발 위력을 14톤 끌어올리는 등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을 세운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현무5는 최강의 미사일이 아니라 더욱 최강의 미사일이 개발 중이라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어느덧 고팠던 배는 불렀고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채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국제관계와 군사전략의 세계는 단순히 미사일과 영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현무5에 대한 제 보고서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하게 미사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공포가 주는 위험한 이 세상에서 굳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한 국가의 결의에 관한 얘기니까요. 시간이 흘러 저는 파리에 도착을 했고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한국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저의 머릿속과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고 익숙한 저의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곤함도 잊은 채로 곧장 노트북을 열어놓고 저희 머릿속에서 말해주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주제인 현무5 미사일에 대해 썼습니다. 현무5의 크기와 총 중량,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 이상부터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김종철 씨에 대해서도 써내려갔죠.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26번째 한국으로 날려보냈다며 걱정과 결단이 섞인 눈빛과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란 걸 깨달음과 동시에 거기엔 한국이란 강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우리를 함부로 보지도 말고 이렇게 강하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요. 그들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 옆에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매우 용감하고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면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들은 큰 미사일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우리도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줬지만 무엇보다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핵무기는 말도 꺼내기 무서울 정도로 위험한데 이미 알려져 있는 나라는 총 9개의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최초로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현재 약 5,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죠.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핵무기 개발을 했고 현재 약 6,37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영국은 1952년 첫 핵실험 성공 현재 약 225개의 핵탄두 보유, 프랑스는 1960년 첫 핵실험 성공, 현재 약 290개의 핵탄두 보유, 중국은 1964년 첫 핵실험으로 성공, 현재 약 350개의 핵탄두 보유,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 성공 현재 약 160개의 핵탄두 보유, 파키스탄은 1998년 첫 핵실험 성공, 현재 약 165개의 핵탄두 보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보유국으로 간주하여 약 80개 핵탄두 보유 추정, 끝으로 북한인데요. 2003년 NPT 탈퇴 선언을 하였고 2006년 첫 핵실험 성공을 하여 현재 약 4,0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핵확산 방지 조약에 1970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무기 금지 조약인 2017년에 채택된 조약으로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하고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써내려갈 때쯤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죠. 중국과 대만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영상이었는데 일부 눈치 빠른 국내 네티즌들은 현무5가 나왔다는 건 이미 현무6도 개발이 완료되었을 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는데 개발 완료가 작년 초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공개는 10월 1일이었으니 늘 군비를 축소 발표하였던 한국군의 경영상 현무6의 개발은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도 제시되었는데 지난 2013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강력탄도 미사일 현무5의 경우 다양한 탄두 재료와 탄두 형태를 개발하여 폭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죠. 군에서 실시한 탄두 중량 8톤의 현무5의 미사일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11톤 탄두를 사용했을 때의 위력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 중량을 톤까지 늘리면 폭발 위력은 13톤 탄두와 비슷할 것이라며 탄두 중량 대비 실제 폭발 위력이 30에서 50%가량 높아졌다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분석을 해댔으며 특히 한국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분명 그들은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죠. 한국,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다들 한 방에 모여서 조금씩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나라들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니까요. 마침내 글을 다 쓰고 저는 제가 해낸 이번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제 보고서를 읽을 때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때론 앞으로 나가서 강인함을 보여줄 때 강력한 무기나 힘센 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용기가 먼저 앞선다는 그런 걸 깨달은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도착해서 배고픔도 피곤함도 잊은 채로 글을 썼더니 배고픔이 물밀듯 다가왔어요. 겨우 햄버거를 들고 먹으면서 한국에서 김종철 씨와 함께 삼겹살에 소주를 먹던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떠올렸죠. 그들이 괜찮기를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26번씩이나 보낸다는데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세상을 바꿀 순 없지만 누군가에겐 분명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걸요. 이건 평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제가 중요한 일을 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자고 일어나면 제 보고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기다려집니다. 이틀이 지난 지금 한국의 괴물 현무5의 등장으로 중국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고 했고, 반면 북한은 사거리에 따른 실제 변화는 없으며 동부와의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무5가 겨냥할 타켓이 자기들은 아닐 것이라며 서로에게 폭탄을 돌리고 있는 북중 러시아, 과연 괴물은 누구에게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좋아요.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